네, 오늘 임장은 대전에 있는 대덕구 대하 3구역을 왔어요. 오늘 대하 3구역에 가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저희 지금 현재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 이 구역에 대해서, 임장을 어떻게 해서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하 3구역에 대해서 진짜 재개발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가능성을 여러분들한테 면밀하게 좀 꼼꼼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하 3구역이라서 일반적인 인터넷 블로그에 막 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려고 하면, 자, 블로그만 확인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미리 집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홍보를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블로그를 단편적으로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할 게 뭐냐면, 자, 대전광역시에 정비기본계획이라고 있어요. 2030 정비기본계획이 있는데, 그 안에 대하 3구역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지고 정비기본계획 확인하는 곳에 대하 3구역이 있나 없나 하니까 대하 3구역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시에서 재개발 구역으로 예정한 곳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하 3구역에 대해서 제가 또 자료가 있나 싶어서 확인해 보니까, 보통 어딥니까? 시청 홈페이지시죠. 시청 홈페이지에 대하 3구역이라 해가지고, 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예전에 대하 3구역에 대한 자료가 있다고 확인해 보니까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시청에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토대를 했고, 그리고 구청에서 제가 물어보니까 일단 대하 3구역 자체는 구역 자체가 해제나 없어진 상태고요. 그러면 이 상태는 지금 뭐냐면 재개발 구역 자체가 아니고 또 재개발을 준비하려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일부 투자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노후불량도 시설을 보면서 재개발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지금 이 대하 3구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투자자들이 관심 가지고 물건이 없어지는 이유에 대한 첫 번째 확인해 보니까, 시청, 구청 홈페이지에 대하 3구역이라는 자체는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주민 제한 형태로 해서 투자자들이나 이 원주민들이 재개발을 해보자 라는 뜻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임장하실 때 블로그만 보지 마시고 시청, 구청에 물어보세요. 그리고 잘 모르시잖아요. 찾기 힘들다 싶으면 간단해요. 대덕구청 건축가죠, 건축가. 대덕구청 건축가에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대하 3구역, 대하 3구역이야 자기들이 말할 거예요. 그런 구역 없는데요? 그리고 아니면 내가 몇 번지에 살고 있는데, 여기 지금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재개발 지금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나 안 되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구청에 가서 건축가에 전화만 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은 이 동네가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공무원들은 일단 결과값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대하 3구역이 대두가 된 이유가 뭐냐면, 대전광역시가 한번 상승장을 맞이했다가 투기 가열지구, 조정구역, 이 상태에서 규제지역을 받다 보니까 가격대가 초반에는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다들 규제지역이다 보니까 규제 지역에 관계없이 다들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집에 대한 매수 심리가 커지면서 사람들이 보는 게 뭐냐면, 이 재개발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가격만 싸면 일단 되겠지 라는 심리 때문에, 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심리 때문에 가격대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발화될 게 뭐냐면, 항상 임장하실 때 뭘 보시냐? 대하 3구역이라고 하는 가칭 정비 예정 구역도를 인터넷 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정 구역도를 가지고 저희가 왔고, 이 부분이 어디냐면 대하 3구역을 하겠다라는 재개발 예정 구역의 초입부예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외곽 동선으로 해가지고 한번 쭉 둘러봅니다. 왜 둘러봅니까? 상가의 활성도가 많이 일어나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동네는 이 사업구역을 외곽을 훑어보는 첫 번째 둘러보는 이유가, 외곽 쪽에 상가가 활성화되어 있나 안 되나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상가가 너무 활성화되어 있으면 말 그대로 여기는 어떻습니까? 재개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또 그렇다고
이 도로변 앞쪽에 있는 상가들만 딱 빼가지고 안쪽에 있는 주택만 할 수 있냐? 그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한번 그 계략적으로 다 둘러봤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 한번 둘러봐 주십시오. 둘러보시게 되면 지금 생각보다 그 도로변 앞에 초입부에 있는 입구 쪽에 지금 상권들이 거의 죽어 있어요. 그리고 저기 보이시는 그 순댓국밥집에서 오랫동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식사를 하면서 저분한테 물어봤어요. 뭘 물었냐? 혹시 이 동네에 재개발합니까? 라고 하니까 저분들이 뭐냐면 여기는 안 하고 대하 1구역과 2구역을 하고 있고 여기는 사실상 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분들한테 혹시 이 동네 재개발하면 혹시 재개발 하실 생각 있으세요? 집들이 다 문 닫고 안 좋던데 재개발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니까 일단 저분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입구에 초입부에 있고 유일하게 이 동네에서 장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부위다 보니까 당연히 나는 이때까지 평생 먹고 살고 있고 그러니까 절대 재개발 안 할 거다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여러분 임장을 딱 아셔야 될 거, 자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임장에 와가지고 먼저 시청에서 홈페이지라든지 각종 자료가 있나 없나 확인해 보시고 구청의 건축가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재개발 구역이 예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재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는지를 간략하게 물어보시면 좋고요. 두 번째 어디입니까? 각종 블로그라든지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자, 이 구역에 대한 일명 대하 3구역에 대한 어떤 입지와 어떤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뭡니까? 맹목적으로 믿지 마시고 들어서 정보를 캐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뭘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물건을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최소한 손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인터넷에 뒤져가지고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물건이 있나 없나도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는 볼 때는 항상 뭡니까? 당연히 매매 물건이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고 그러면 매매 물건이 있다 하면 최소 뭡니까? 최근에 거래했던 매매가가 얼마이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전세가가 얼마인지를 봐야지 실제 투자금이 얼마든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초기에 여기 들어왔던 사람들은 거의 1000, 2000갭으로 들어왔어요. 그 말인즉슨 매매가는 안 올랐는데 전세가 그나마 유일하게 계속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전세가의 상승으로 해서 한 1000, 2000밖에 차이 안 들어갔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또 확인하셔야 될 겁니까요? 매매가와 전세가만 확인하시고 물건이 몇 개 있냐 없냐를 확인해 보시는 게 아니고 뭘 확인해 보시냐면 지금 여기 이 동네에 만약에 내가 전세를 구한다고 하면 전세 물건이 많이 나와 있나 없나를 보세요. 말 그대로 물건이 많이 나와 있으면 여러분이 사시고 나면은 그 물건에 대한 전세를 맞추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어떨까요? 맞추지 않게 되면 또 인테리어 하게 되고 또 돈 더 들어가면 추가 비용이 들어갈 거고요. 만약에 전세 물건이 거의 없다라고 하면 일단은 뭡니까? 사놓고 봐도 나쁘지는 않은 거겠죠. 그래서 일단 집에서 이 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정도까지 확인해 보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매매 물량이 많나 없나를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최근에 매매했던 금액이 빌라 기준에 했을 때 매매가 얼마, 전세가 얼마 이 정도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 앞에 사신 분들은 1000, 2000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시세를 대충 물어보니까 한 3, 4천 실투수가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뭘 알아보셨냐? 이 동네에 전세 있죠. 전세. 빌라들의 전세 물건이 있나 없나라고 알아보세요. 그래 보니까 전세 물건은 뭐 거의 없는 것도 아니고 아마 일반적인 뭡니까? 지금 뭐 봄이라든지 가을 정도 됐을 때 나와 있는 전세 물건과 살려고 하는 이게 수요층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세에서는 어떨까요? 전세 물건이 몇 개씩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세가 놓을 때는 전세 놓을 때 좀 고민을 해 보시겠죠. 만약에 이런 전세 물건이 몇 개 다량으로 깔려 있으면 저는 그래요. 전세 없는 맞춰야 될 물건이 1억이다. 전세 물건이 세입자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는 물건이다 하면 저는 그 전세 세입자 있는 물건이 한 1억 500이나 1억 한다면 저는 전세 세입자 있는 물건을 맞추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또 그런 부분도 보시고 나머지 뭡니까? 인터넷 보지 마시고 임장 나올 때 부동산 이 구역 내나 근처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 가셔가지고 그 전세 물건이 있는 거 없는 거 물어보세요. 자, 어떻게 물어보냐? 부동산 가서 무조건 산다고 해서 물건 주세요가 아니고 저 이 동네 살고 있는데 전세 좀 구하려고 하는데 전세 한 2, 3개월만 맞출 수 있는 전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전세 물건의 시세가 얼마 하고 전세 뭡니까?
물량이 얼마큼인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 보셔야지만이 그 전세에 대한 부분을 맞추겠죠. 그리고 지금처럼요, 투자자들이 선 진입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잔금 안 친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면 잔금집에서 전세를 또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 많겠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투자자들이 한 2, 3월, 4월 달 들어왔으니까 5, 6월 달에 전세 물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들어가게 되면 자기들이 실투자금 줄이기 위해서 전세를 비싸게 내놓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자, 1차적으로 손품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현장까지 왔잖아요. 그 초입부와 외곽을 다 둘러보고 나면 이 안쪽에 지금 노후 불량도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제가 초입부 지나가지고 이게 보니까 특징이에요. 오, 진짜 이 동네는 노후 불량도가 제가 최근에 임장한 것 중에는 정말 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동네 지금 낮인데 거의 돌아다니실 분이 없어요. 그리고 이 주택도 보면은 노후 불량도가 심하고 이게 텃밭도 있고요. 그리고 잠깐 저쪽을 한번 봐주세요. 예. 저쪽에 보면 딱 요소들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 구역 내에 고무산지 이렇게 안 쓰는 땅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지나오니까 장사하는 가게들이 거의 문 닫았어요. 그 내가 봤을 때는 여기는 거의 주거지 자체가 슬럼화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팁을 한 개 드리면, 재개발은요, 재개발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노후 불량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노후 불량도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호수 밀도라 주택에 대한 이 밀집도 있는 거. 그리고 가소필지, 땅들이 작은 집들이 많은 데 모여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그리고 도로 좁도율이 있는데, 여기에 제가 봤을 땐 제가 메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지, 제가 봤을 땐 그 노후 불량도도 오케이일 것 같고요. 호수 밀도도 제가 봐도 얼핏 봐도 오케이예요. 그리고 가소필지 또한 이 안에 보면 땅에 부정형 자리 땅들이 많이 보여서 그렇고, 자, 저쪽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자,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집들도 많이 모여있고 도로 좁도율이 이런 거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은 여기에 온 이유가 뭘까요? 이 동네에 집을 정말 좋은 거 사가지고 내가 이 동네에 가족들하고 같이 사러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투자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냐? 같은 구역 내에 빌라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많은가 보세요. 왜냐면 원래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단독 주택이 많은 게 사업성이 좋아요. 맞죠? 빌라에서 여러 명 있는 것보다 단독 주택들만 되어 있는 곳이 조합원 수도 작고 그만큼 일반 분양할 개수가 많아지니까 사업성이 좋은데요. 자, 우리는 이런 초기에 있는 재개발들 있죠. 이런 초기에 있는 재개발 가지고 아파트 입주하려면 10년 넘게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좀 명확하게 목적을 가지고 이 동네에 살러 온 게 아니고 집 모양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뭡니까? 사람의 심리가 변화된다. 원인이 뭘까요? 낙후된 지역이 개발을 한다는 호재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려면, 즉, 투자자 입장이면 너무 사업성만 보고 주택들 많은 친구들은 거래가 잘 안 돼요. 왜냐면 땅값은 비싸고 전세가 낮으니까 실투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로 투자를 보실 때는 뭘 보셔야 되냐면 저쪽에 한번 보십시오. 자, 구역 내에 뭡니까? 이런 주택보다는 이런 뭡니까? 빌라들이 투자하기에 참 좋거든요. 관리하기도 좋고, 그리고 향후에 감정평가도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구역 내를 보시면서 너무 주택들만 있는 곳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도 있고 빌라들도 있어야지 어떻습니까? 투자자들이 빌라를 사놓고 1차 투자 들어갔다가 일정 금액 이상 되면 또 2차 투자자 들어와가지고 또 빌라를 사게 될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 투자자들은 거의 주택 사시는 분 없어요. 투자금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빌라 쪽을 많이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역을 볼 때 빌라들이 많이 있나 없나 이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구역계를 안에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재개발해서 뭡니까? 엄청나게 사업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몇 개. 자,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종교시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유치원. 이 유치원은 어린이집하고 달라가지고 교육기관이에요. 교육기관. 그래서 우리가 구역 내에 항상 둘러볼 때 뭘 둘러보냐면 교회가 있냐 없냐도 보고 유치원이 있냐 없냐를 봐요. 왜냐하면 이 교회와 유치원은요, 최초의 정비구역 지정할 당시에요, 종교시설은 별도의 종교시설 협의를 해주고
대토부지를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우리 구역 내에서 종교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를 어떻게 합니까?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종교시설은 단순히 돈으로만 협의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치원 또한 뭡니까? 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유치원의 학생들이 어린애들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도 유치원하고 협의를 미리 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구역이 딱 중심에 오니까 뭐가 있냐? 앞에 있는 이 뭐 공원도 있는데 이 공원은 어떻게 대체 공원 만들어주면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중앙에 진짜 뭡니까? 이 동네에서 좀 큰 규모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구역이 중앙에 있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정비구역 지정할 때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거 교회하고 적극적인 협의가 없으면 이 사업은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거 보십시오. 잘 보세요. 지금 노후 불량도가 심하다 보니까 재개발을 하려 했다가 안 됐던 곳은요, 뭐가 들어옵니까? 도심 재생 사업들이 많이 들어요. 그 뉴딜 정책 중에 일환 중에 한 가지가 도심 재생 사업이고, 여기는 어딥니까? 지금 도심 재생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3월 달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자, 보시면 도심 재생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벌써 주민협의체를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리고 지금 금방 제가 저 보시는 대덕구에 있는 도심재생사업단에다가 통화를 했어요. 실제로 통화했던 녹음들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결론은 어떻게 나왔냐. 통화 내용 보면은 일단은 여기는 재개발이 하려 때가 안 됐던 곳이고, 그리고 뭐 사업적인 부분도 안 됐던 부분이고, 이 상태에서 노후 불량도를 그대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도심재생사업 중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하동에 살고 있는데요. 예. 보니까, 현수막 보니까 대하동 도심재생 활성화 계획을 위한 공청회를 한다는데, 네. 저희가 대진 빌라라고 좀 작은 거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그러면 재개발을 한다는 소리예요? 아니고요. 예. 그 도시 재생 사업이라 그래서 예. 그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해서 재개발은 아니고 예. 그냥 이제 그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편의 시설이라든지 그런 예. 거 도서관 이런 거 설치하는 그런 계획인 거거든요. 아, 그래요. 나는 이 동네 좀 있다 보니까 부동산 사무실은 이 동네 재개발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재개발은 기존에 양쪽에 이제 하는 데가 있고, 그쵸. 가운데, 예. 3구역은 안 하잖아요, 재개발을. 예. 예, 그 지역을 이제 재생 그 뉴딜 지역이라고 해서 예. 그런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거기에 예. 그분들도 이제 노후 그 주거지 같은 그런 주택 정비 같은 거 도와드리고, 예. 그다음에 그 시설 몇 개 이렇게 짓는 그런 사업을 저희 공모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여기 지금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재개발 안 되겠네요? 재개발이 안 된다고 그렇게 지정이 된 곳이라 그래서 저희가 그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아유, 나는 재개발을 할 줄 알고 집을 한 개 사놨는데. 근데 그것도 예.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재개발, 만약에 지금 도심재생 사업이 진행돼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공청회를 하잖아요. 근데 네네. 우리 주위 주민들이 나는 공청회 이거를 무슨 집 몇 개 수리해 주는 거 말고 전체 재개발하는 걸 원한다. 그래서 주민들끼리 해가지고 동의서를 받아서 재개발 요청을 하잖아요. 신청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재개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실 수도 있는데 아마 요게 사업성이 안 돼서 그게 지정이 안 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예. 그래서 그러면 너무 낙후가 되니까 지금 요런 쪽으로 방향을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저도 이 동네 재개발 일을 할 줄 알고 샀는데. 네네. 아, 그러면 일단은 저희들 주민들끼리 주민 제안 형태로 해가지고 한번 의견을 좀 제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근데 지금 그 공청회는 기존에 3월에 한 거고요. 예. 지금 이제 현수막 곧 뗄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것도 참고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도심 재생 활성화 계획이 수립됐네요, 지금은.
그거를 이제 하려고 공모를 신청을 한 거고 선정이 돼야 활성화 계획이 이제 완전히 수립이 되는 거거든요. 아직은 그래요? 아니고. 네. 아,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무조건 초기 재개발할 때 노후 분량도 됐으니까 이거 무조건 사면 돼. 아니에요. 구청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재개발 하려고 하는 곳에 혹시 도심 재생 사업이나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구역이 사업을 진행하려는 하는 계획이 있나 없나 하게 보셔야 돼요. 만약에요, 투자자들은 열심히 뭡니까 톡방이나 밴드에서는 와 재개발 잘 될 것 같아요 막 하는데 실제로 와보면요, 여기는 도심 재생 사업하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인천에도 보면 무슨 모모 구역 같은 경우 있죠. 뭐 실제로 제가 관여되어 있는 용현 5구역 같은 경우는 다들 재개발한다고 사놨다가 실제로 뭡니까 도심 재생 구역이 지정된 줄도 모르고 다들 투자했다가요 어떻게 되세요? 지금 사업할 수 있는 곳은 경인고속도로 붙어있는 밑에 라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현일도 마찬가지고 일부 도심 재생 구역이 들어가 있는 곳은 안 돼요. 그리고 뭡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열심히 들어가가지고 올해 초에 정말 한 2-3주 만에 집값이 5-6천 올라갔던 재개발 구역이 예정 구역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지금 뭘 하냐면 재개발을 우리는 한다고 준비하고 있지만요, 구청에서 무슨 생각하냐면 재개발이 안 될 것 같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좀 준비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지금 재개발 하려고 우리끼리 마음먹었던 동네예요. 구청이나 시청에서 도심 재생 사업 그리고 주거 개선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정할 계획이 있다라면요, 내가 봤을 땐 이거 사업 또한 쉽지 않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안 같은 존재 같은 게 그런 거예요. 그 일부 사람들 뭐라 하냐면 아니 도심 재생 사업 없애버리면 되지, 주거 개선 사업 지고 없애버리면 되지. 말이 쉽지 용역을 들여가지고 했던 건요, 최소한 인천 같은 경우는 2년 동안은 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손도 못 대게 하고 있어요. 2년이 지나서 그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라고 느끼면 그때는 뭡니까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지금처럼 뭡니까 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막 온탕 갔다 냉탕 갔다가 이런 거를 지금 많이 반복되고 있을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여기 이제 지나가다가 보니까 도심 재생 사업에 대해서 벌써 뭡니까 이 대하동에 대해서 어떻게 트렌드를 가지고 개발을 하고 어떤 식으로 가꾸겠다라고 다 됐고요. 등대공원 1구간, 늘봄 2길 3구간, 2구간, 4구간까지 나눠져 있고 각 테마별로 해가지고 조금은 도심 재생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문패 사업부터 해서 그림에 대한 옛날 어린 동료를 알 수 있는 그림까지 다 준비를 한 거 보니까 여기는 생각보다 돈도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계획만 수입됐으면 어떻게 하겠지만 돈까지 돼서 투입됐던 이곳을 당장 재개발한다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뒤로. 여기는 내가 보니까 집의 형태로 봤을 때는 옛날에 있던 집을 가지고 리모델링 한 것 같아요. 외벽만, 요거 뭡니까 화재가 지금 많이 일어나는 이런 건데 외벽만 했고 이쪽에 도시가스 다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일단은 도시가스도 들어왔다. 아, 참. 원래 안 들어온 데도 있지만 도시가스 들어와 있는 상태면 조금은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한번 진짜 고심 있게 한번 대하상구역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 도심 재생 사업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옛날에 진짜 알겠죠? 정치인들이 말하는 뭡니까 무슨 재개발을 해서 집을 지어야지 맨날 펜트만 사가지고 맨날 그림만 그린다는 게 도심 재생 사업이라는데 진짜 현실은 그래요. 이렇게 벽 쪽에 있는 도심 재생 사업하고 가로등 하게 되고 그리고 문 입구에 있는 사람 이름 있잖아요. 그런 거 정도 바꾸는 수준밖에 안 돼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것처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근데 이 정말 도심 재생 사업이 내가 봤을 때는 실효성이 없는데 뭔가 하려고 그냥 하는데 그냥 재개발하면 되지. 꼭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잘하기 잘했네, 진짜. 예쁜 마을 대하랑? 근데, 강아지도 잘 그렸는데, 일단은 그래요. 도심 재생 사업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엄청 화려한 게 아니에요. 감천문화마을처럼, 부산의 감천문화마을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밴드 도색하고 이 도로 쪽에 있는 그거밖에 안 된 거예요. 자, 요 뒤에다 보십시오, 이게. 아까 전에 한자가 적혀 있어서 제가 안 읽었어요. 혹시 틀리면은 쪽팔릴까봐, 부끄러울까봐 안 했는데, 여기는 박강호님이 한글로 적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문패만 정도 바꾸는 밖에 안 되는 게 도심 재생 사업이라는데, 아, 내가 봤을 때는 진짜 도심 재생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좀 뭡니까? 적극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재개발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요 동네에 이 대하 3구역도 제 아는 지인이 제가 이 동네를 알게 돼서 왔는데, 자, 그러면 무조건 안 좋다, 안 된다 얘기보다는 제가 솔루션을 좀 제안을 드릴게요. 일단 사업구역 있죠. 자, 재개발 하려면 그래요. 기본이 노후불량도와 아까 말씀드렸던 재개발 요건에서 재개발 정비지수가 되냐 안 되냐가 1번이고요. 자, 두 번째가 뭐냐. 원주민들이 사업을 할 계획이 있냐 없냐고 돼 있는데, 아직까지 내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투자자들하고 원주민하고 얘기는 거의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동네 주민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뭡니까? 사업구역을 크게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닐 것 같고요. 일부 지역을 좀 사업 규모를 좀 줄여가지고 실제로 주민들이 할 수 있고, 빨리 뭡니까? 재개발 할 수 있는 뭡니까? 사전 타당성 검토 동의서나 정비 계획 입안 동의서를 받으셔가지고 재개발 할 수 있는 꾸려셔야 돼요. 아니면 뒤늦게 한 8, 9월 달에 해야지 라고 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벌써 도심재생 사업이 자리를 잡게 되고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버리면 이 또한 대하 3구역은 재개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제가 이런 사업을 하는 입장과 예전에 부산에 있는 사하구에 감천문화마을에 대한 구역도 제가 해제하고 감천문화의 자문위원으로서 제가 있어 보니까 지금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재개발 쉽지 않다라는 결론 나오고, 무조건 가격이 싸다 해가지고 접근했다가는 천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일단은 투자하신 분들은 빨리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움직여 주시고, 나머지 투자를 준비했던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대하 3구역에 대해서 임장 방법과 임장에 왔을 때 우리가 어떤 포인트로서 접근해야 되고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대하 3구역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저희가 임장한 곳은 어디냐면, 대덕구에 있는 대전시 대덕구 비례동에 있는, 가로주택 예정구역으로 왔어요. 그래서 먼저 가로주택 구역에 대한 설명해 드릴 건데, 가로주택은요, 일단은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뭐냐면, 현재 각 시조례마다 다르지만, 대전광역시 기준으로 했을 때, 가로구역의 면적이 10,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도로가 3면 이상 접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후불량도는요, 재개발처럼 엄청 까다로운 게 아니고 딱 그것만 되면 돼요. 30살 지난 친구들이 3분의 2 이상만 됩니다. 그러면 그 3분의 2 조건을 맞출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빌라처럼 이 1호, 2호, 3호에 대한 전체 수를 합해서 맞추는 게 아니고 그거예요. 우주빌라 같으면 우주빌라 이 한 동 자체를 노후불량도 1개로 보고요. 저 뒤쪽에 있는 빌라 1개를 또 노후불량도에 대한 대상이 되는 1개의 빌라로 보아서 이런 전체의 10,000제곱미터의 구역계 안에서 건물 동수의 노후불량도가 3분의 2 이상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자, 가로구역의 전체 면적의 세대수로 하는 게 아니고 건물의 동수로서, 그럼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1개를 또 동으로 보겠죠. 동수의 전체 개수의 3분의 2 이상이 노후불량도 30 이상 지나야 돼야지만이 안전한 가로주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머지 도로 접도율하고 이런 거는 필요 없고요. 또 가로주택은 왜 도로를 3면, 4면을 끼고 있어야 되냐? 말 그대로 한 블록의 개념의 입장에서 다른 동네에 침범하지는 않고, 그리고 이 도로 그대로 살려가지고 도로를 더 넓히거나 도로를 없애버리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현행 그대로 도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한 블럭 안에 통관되는 도로가 있으면요, 그거는 통관된 도로가 용도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옛날 제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용현 5구역에 1, 2, 4번지 1원 지역 있죠. 그 한 블럭에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그 한 블럭 안에 중간중간마다 통관된 도로가 있거든요. 그 도로를 용도 폐지를 못해요. 즉 저희가 도로를 없애버리고 사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재개발의 최고 무서운 거는 우리가 임의로 생각해가지고 도로를 더 넓혀주면 되지, 그게 안 돼요. 현황 도로 그대로 해놓고요, 도로를 넓혀준다 해도 구청에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넓혀준다 했을 때 그거를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기부채납 받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가로주택은 그래서 현황 도로를 4개를 끼고 있어야 되고요. 최소한 3면 정도를 접하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대덕구로 온 이유가 뭐냐면 지금 대전시는 대다수가 투기 가열 지구예요. 그런데 어떨까요? 대덕구는 조정구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뭡니까? 가로주택을 하든 소규모 재건축을 하든 뭡니까?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정구이 좋아요. 자, 그럼 다시 정리되면 가로주택과 소규모 재건축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로주택은요, 현재 뭡니까? 현행법상으로는 투가든 조정구역이든 그 부동산 매매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주 나가고 난 뒤에 계속 매매가 가능한데, 자, 소규모 재건축은요, 재건축은 투기 가열 지구 있잖아요. 이후에 투기 가열 지구로 지정되면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매매를 못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이 가로주택도 마찬가지로 투기 가열 지구에서는 지구로 지정되면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매매를 못 하도록 규정하겠다라는 입법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일단은 투기 가열 지구는 소규모 재건축이든 가로주택이든 규제가 들어가 있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조정구역은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대덕구 쪽에 있는 가로주택 구역을 봤습니다. 자, 이 구역을 오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황도로가 잘 돼 있고요. 이 대덕구에 있는 이 비례동이요. 이게 몇 번지냐면 비례동 560-5번지 이런 쪽에 있는 빌라들이에요. 자, 거기서 보니까 대전 IC 근처에 있고요. 이 대덕구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촌으로서 엄청 고부가가치를 올리는 동네가 아닙니다. 대신에 이 동네 같은 경우는 뭡니까? 개발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둘러봤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를 보는 게 아니고 구역계를 볼게요. 뭐 도면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일단은 이쪽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가 다행인 것이 뭐냐면 코너에 있어요, 코너에. 그래서 교회는 현 상태로 존치 그대로 두고 사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내면을 한번 딱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주빌라는 딱 건물 구조봐도 한 25년에서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한 거는 30년 이상 돼야겠죠. 자, 이렇게 올라가 보시죠. 그러면 한계동이 노블랑도가 일단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이 안에 보시면 달빛하고 이거 햇빛 아트, 요거는 같은 업자가 지은 것 같은데 요거는 신축이 2개예요. 그래서 노블랑도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건물이 두 개 동이 있습니다. 와, 여기도 보니까 뭐 대리석 해놓고 잘 해놨네. 또 주차 공간도 딱 해놨고. 자, 여기가 남양빌라인데요. 보시면 남양빌라지만은 여기가 건물 동수가 1개동, 2개동, 맞죠? 3개동, 4개동, 5, 6, 7, 8개동. 여기는 어떻게 계산하냐? 빌라 이름은 남양빌라 하나지만은 이 건물 동수를 각각 개별동으로 봐요. 그러니까 여기 좋죠. 남양빌라가 1개의 빌라처럼 보지만 8개의 동이 있으니까 노블랑도의 모수가 늘어나면서 노블랑도 되는 수가 또 분자가 위로 올라가니까 노블랑도가 더 좋아지는 거죠. 자, 그렇죠. 저 안쪽에도 보니까 빌라들이 노블랑도 심한 것 같아요. 딱 보니까요, 남양빌라까지는 괜찮은데 거의 또 모서리 부분에 또 아파트 큰 단지 보이네. 동부 아파트. 여기는 노블랑도를 보니까 충분히 재건축을 할 수가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 보세요. 이 친구가 이런 빌라들하고 같이 해버리면 사업 면적은 커지는데, 아시겠죠? 성질 자체가 다르잖아요. 아파트랑 빌라랑. 그럼 여기 있는 아파트들은 뭐라 했어요? 내 땅도 넓고 내가 포지션이 크니까 우리가 우선이야. 너희들 빌라는 가치가 없어. 그러다 보면 분명히 싸움이 일어날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땐 가로주택 할 때는 이 친구는 자체적으로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놔둬버리고 빌라들만 모아가지고 지금 가로주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옆에 보니까 아파트 옆에 보니까 또 교회 됐어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이 양쪽 코너에 또 교회 다 있으면 일단은 내가 봤을 때 이 아파트 부지하고 교회는 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쪽을 보시게 되면, 자, 저 좀 보십시오. 보니까 지금 땅 모양이 어떻습니까? 땅 모양이 이런 식으로 코너가 다 되는데 이 끝부분에는 동부 아파트하고 교회가 있으니까요. 일단 이걸 빼고요. 그러면 도로 한 면이 날아가겠죠. 그리고 우리가 봤던 남양빌라 쪽하고 요 코너에 있는 교회를 있는데 교회는 그대로 존치해가지고 두 번째 가로 쪽에 있는 도로 접하고 있는 부분 일단 오케이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 뒤로 갈 건데 뒤쪽에 갔을 때 이쪽에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도로가 세 면 이상만 접하게 되면 이건 충분히 가로주택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 비례동 뒤쪽에 보니까 가양동 2구역 재건축 구역이 있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9개 동에서 24층 주차 대수가 496세대 되니까 아마 400세 정도 지어지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조감도가 있는데, 자, 여기는 정말 괜찮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위치가 약간은 대전에서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에요, 주거지로서. 하지만 옆에 가양동 이 구역이 지금 재개발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공사를 해서 지금 골조가 한 10층까지 정도는 올라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재건축 있죠. 자, 여기 있는 동부 아파트 있죠. 여기는 솔직히 말하면 이종 일반 주거지에서 이거 사업하면 사업성 안 나올 것 같아요. 땅 면적도 크고 좋은데 상가 개수도 많고, 맞죠? 2위에도 또 있고 아파트가 있는데 노블랑도로 봤을 때는 참 애매한 게, 이 친구는 자체적으로 재건축하려고 해도 이 옆에 가양이 24층밖에 안 올라갔으니까 이 친구도 20층에서 한 24층밖에 못 올라갈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높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소규모 재건축을 하면 종상향이 안 되니까 내가 봤을 때는 답이 없을 것 같고요. 이 친구는 좀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재건축 방향 쪽으로 흘러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앞에 아까 보여드렸던 남양빌라 쪽하고 같이 그 가로주택 할 수 있냐? 면적상으로 할 수는 있어요. 면적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걸 같이 넣었을 때 사업성이 얼마큼 증대되고,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민들끼리 서로가 의견을 모아져서 같이 할 생각이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저희 정비할 때는 전략적으로 먼저 가로주택을 먼저 해서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주민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희가 같이 할래 말래? 그러면 저희는 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저 앞에 있는 빌라들만 했을 때 설계안과 요까지 포함했을 때 설계안을 비교해 봐야겠죠. 그래서 아마 여기는 지금은 저희는 가로주택 보러 왔으니까 이 동구 아파트가 조금은 애매한 것 같아요. 자체적 재건축하기에도 애매하고, 가로주택은 좀 힘들 것 같고, 소규모 재건축은 가능한데 종상향이 안 되니까 사업성이 나올까 안 나올까, 요건 진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비례동에 왔을 때 그나마 좋은 게 뭐냐면 이 가양동 이 재건축 구역이 실제로 공사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도로가 약간 더 넓어질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같이 계속 찍어 보시죠. 여기서 보니까 그거네요. 가로구역별 도로 범위 내에 옆에 저 뒤에서 봤을 때는 교회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여기는 빌라들 사람들하고요, 여기 있는 아파트 사람들하고 같이 한 블록을 해서 가로주택을 한번 추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면적들을 다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임장 보고서에서 제가 검토서를 같이 첨부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보니까 와, 중부교회가 엄청나게 크게 자리 잡고 있네요. 자, 이쪽도 이렇게 코너를 돌았습니다. 코너를 돌아가지고 생각보다 여기는 좀 상가의 비율이 많네. 상가가 내가 봤을 때 이게 아파트 분들은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상가가 이렇게 많은 데는 상가의 비율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딱 보니까 이 비례동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는 행정구역이 가양동이고 이 앞이 비례동인데 내가 봤을 때 충분히 도로 전면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여기는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부 아파트는 핵심이 아파트 사람들의 동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안에 계신 상가에 계시는 분들 이 동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기 보니까 내가 보니까 상가가 보니까 2층은 거의 다 죽은 것 같고요. 1층은 몇 개가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장사가 안 될 것 같아요. 예. 대신에 장사 안 되더라도 재건축 한다면 또 어떻게 할까요?
씨, 나한테 어떻게 줄 거야. 예? 와, 상가 진짜 많습니다, 상가가. 예. 확실히 상가가 많고.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가 동부아파트의 경계선이에요. 이 동부아파트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자, 아까 보셨던 가로주택은요. 자, 여기서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동부아파트라서 별도의 재건축을 할지 해봤는데, 여기는 여기서부터 가로주택이에요. 이 중앙으로 해서 동부아파트를 빼고 가로주택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 쭉 내려가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있는 로얄 빌라 같은 경우도 많이 오래됐네요. 여기는 진짜 노후 불량도가 아까 보셨던 구역 내에 신축가 30년 안 된 거는 한 지금 3개동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한번 가보시죠. 아하, 여기 또 주택가가 있는데, 주택가 여기 카페를 하고 있네요. 여기는 뭐 사업을 한다 안 한다 해봤을 때 안 한다에 한 표가 있네. 안 한다. 난 재건축 안 할래 라는 한 표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일단 주택을 가지고 뭔가 활용을 해 가지고 데크까지도 만드는데 거의 뭡니까, 지금 거주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폐가 같아요, 폐가. 그래서 지금 정리하면 재건축 노후 불량도 안 되는 친구가 3개, 이 가로주택 반대하시는 분 1명. 여기도 공장이 있네, 공장이. 와, 생각보다 공장이 큽니다. 공장이 크기 때문에, 요 분도 참 그렇죠. 안타까운 게, 이렇게 큰 땅 가지고 있고 좋은 땅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도 한 표에 한 표. 한 조합원이 한 표고, 임대도 나와 있네. 여기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돈만 준다면 어떻게든 팔고 나갈 것 같아요. 여기도 사업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표를 넣더라도 임대로 해놓은 거 보니까 어디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겠죠. 그리고 여기에 주택도 노후 불량도가 되는데, 여기도 보니까 새 놓습니다 라고 나온 거 보니까 안 되나 봐요. 참 주거지로서. 그리고 여기도 나름대로 집을 잘 지었네요. 본인이 살고 있는 집 같은데, 그래도 일단 뭐 재개발해서 조금만 잘 준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이 안쪽에 보십시오. 저 안쪽에 나무 보십시오, 나무. 저 안쪽에 나무 보시면 나무가 거의 조경이 엄청 잘 되는 나무라서 저 나무 한 그루만 해도 뭐 몇백만 원 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자,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쪽 도로를 기점해 가지고 거의 메인 자리가 여기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 코너에 있는 상가분들도 장사는 안 되지만 감정평가를 해준다고 하고, 상가하고 아파트를 준다고 하면, 상가 아파트 준다면 충분히 할 것 같아요. 와, 여기도 아까 보셨던 고급 주택가들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말이 주택이지 상가로 활용이 가능한 집들이 다 있어요. 저 안쪽에도 집들이 고급 주택 다 있네요. 그리고 이 교회도 보니까 무슨 동광교회에서 남대로 오래됐지만 이게 말 그대로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여기는. 자, 아까 보셨던 그 코너 부분에 교회를 뺀다는 부분이에요. 자, 내가 결론 내릴게요. 결론 내리면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둘러보니까 이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앞쪽에는 코너에 교회가 하나 있고, 이 메인 자리예요. 이 메인 자리 주택들이 있는데, 주택들이 보니까 이 도로변 앞쪽에는 동의를 안 하실 것 같아요.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다섯, 여섯 집이 정도가 반대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땅도 넓고 경제적 가치가 한 6억, 7억 정도 하는 이 소유자도 한 표. 아까 보셨던 낡았던 빌라 있죠, 빌라. 그것도 한 표. 자,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는 이 전체 블록을 봤을 때 노후 불량도가 안 되는 친구가 한 3개 그 빌라가 보이고요. 그리고 대다수 조합원 수로 따지면 한 예를 들면 60명, 70명이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빌라 사람들 때문에 동의 요건이 갖춰질 것 같아요. 근데 동의 요건이 뭡니까? 소유자의 4분의 3 동의, 아니, 가로지대가 소유자의 5분의 4, 80%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땅의 면적인데, 이 주택가 사람들이 어떻게 사업을 참여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돼야지만 토지 면적에 대한 동의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될지 안 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말 뭡니까? 여기는 가로주택을 하려고 하면 이 전체를 다 넣고 이 교회만 빼고 전체 다 넣어야 되는데, 여기 주택가에 있는 분들이 사업에 정말 참여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참 여기가 아까 보셨던 남양빌라 같은 경우는 투자가 참 하기 좋은 이유가 뭐냐면, 매매가가요, 타입마다 다른데요. 5천에서 한 6천, 매매가 한 6,300 정도 하고, 전세가가 딱 500만 원 정도 빼면 돼요. 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6,300에 매매 나와 있는 물건이 있는데, 전세 지금 공시 나와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 대전은요, 전세가 정말 잘 나가요. 그래서 전세가가 5,500까지 맞춰진대요. 대신에 빈집 같은 경우는 수리를 해줘요. 수리를 해줄 때 어떻게 해주냐면, 단순히 도배, 장판, 화장실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유입되는 곳이다 보니까, 같은 값이면 어디입니까? TV도 좀 있고, 에어컨도 달려있고, 그리고 세탁기도 좀 있고, 그 원룸 시스템처럼 이게 단순히 수리만 해주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기가 추가 물품 구입할 것 없이 빌트인 식으로 안에 입주 세팅된 것처럼 돼 있어야지만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금액대로 보니까 매매가는 6,000에서 6,300 정도 하는데, 전세가가 한 5,500원 됐잖아요. 요거 집수리만 조금만 더 잘해가지고 한 1,000만 원에서 1,200만 들여가지고 전자제품 다 넣고 집수리까지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청년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그 청년 전세 대출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 하려면 거의 7천만원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 이렇게 하는 분 중에 한 분은 어떻게 했냐면, 6천 주고 사가지고 집수리하는데 한 1,200 들어갔대요. 전자제품 다 넣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전세를 얼마나 하냐면 6천인데 5,500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은 6천에 샀고 지금 집수리는 한 1,200에 7,200 들어갔어요. 이 동네 시세는 전세가 5천에서 5,500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청년 대출, 전세, 대출 받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7천만까지 되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올 수리해주고 전자제품 넣어주니까 전세가 얼마 나갔냐면 6천만 나가죠. 6천만 원요. 그러니까는 대비해서 내가 들어간 돈은 한 1,200, 1,30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좋긴 좋은데요. 그 매매가 6천짜리가 1억 이상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진짜 대전의 경기에 좋든가, 전세가가 대란이 나든가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는 내가 봤을 때는 가로주택이 돼야 되는데, 빌라들만 봤을 때는 충분히 가로주택이 되겠지만, 이 앞면에 보니까 이 주택들이죠, 주택들. 이 주택들이 동의를 할까 안 할까 좀 고민이 들어요. 너무 주택에 대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이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땅값이 한 6, 7억 하면은 저 빌라 한 거는 5,500밖에 안 하는데, 그 8개 해봐, 얼마겠어? 4억이죠, 4억. 그러면 그냥 빌라 한 동하고 이 집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주택 가진 사람이 5, 6억 하고 있잖아요. 저 빌라 같은 경우는 한 개당 한 6천만 잡잖아요. 8개면 4억 8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8명 소유자 그 한 개랑 이 도로변 앞에 있는 안쪽에 있는 주택도 한 5, 6억 하는 상태는, 도로변 앞에 있는 한 5, 6억 하니까, 표로는 저쪽에 8표지만 여기는 1표잖아요. 그래도 내가 봤을 때 이분들한테 어떻게 해줄지 그 얘기를 안 해주면 가로주택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그래서 제가 자꾸 안 좋은 것만 말씀드리는데, 진짜 하다 보니까 여기는 개발하면 정말 올라갈 곳인데, 개발이 쉽지 않다. 쉽지 않은 이유가, 단독 주택들이 기반 시설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사업 참여를 안 할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저희들 동의율 80%만 맞추면 강제로 빼앗을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평온하게 몇십 년간 살아와 있는 이런 집들은 법상으로 매도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해도 강제로 뺏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 수 있고 돈도 많이 줘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비례동 이쪽은 제가 봤을 때는, 비례동 쪽은 가로주택을 할 수는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됩니다. 하지만 이 주택가 분들에 대한 사전 동의와 협조를 어떻게 받아가지고 재개발 진행할지가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단순 투자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이 아니고, 이 소유자들을 직접 만나셔가지고 진짜 재개발을 할 수 있나 없나를 직접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재개발에 가로주택 추진된다고 하면 저 안쪽에 있는 빌라들은 대박 날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충분히 사업성 좋고, 제가 보니까 노란 차들이 엄청나게 다니는 거 보니까
뭡니까? 대덕구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나 봐요. 오, 진짜 제가 확실히 주거지 임장 올 때는 제일 좋은 시간대가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 같아요. 왜냐면 이 동네에, 그렇죠, 젊은 친구들이, 애들이 많이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나 없나를 보시게 되면 여기는 대덕구에 다른 데 동네 못지않게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빌라 지역이라 하지만. 그래서 여기는 핵심은 주택 사람들의 몇 명 안 되는 주택 소유자들의 사업 참여가 이 사업의 결정을 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대덕구 비례동에 대한 가로주택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꾸 제가 뭐 분석해서 다들 좋은 줄 알고 하는데 생각보다 오늘은 솔직히 건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제가 그나마 저희가 업을 하다 보니까 괜찮은 구역이 있죠. 그거는 이렇게 동영상에서 담는 것보다는 동영상에서는 진짜 이 사업구에 대한 컨디션과 진실성을 좀 전달하고 싶고요. 정말 돈 되는 거는 제가 톡방에 괜찮은 구역들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그거 보고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뭐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통해서 전달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